전례 없는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단순히 관세가 오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 약속한 금액, 자그마치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90조 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조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직접 돈을 내서 사업을 해도 이익의 90%를 미국 정부가 가져갑니다. 투자처도 미국이 정합니다. 일본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이런 굴욕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우리를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머니머신이라 부르며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는 협박과 함께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판결 당일 미국 무역법 122조라는 조항을 즉시 발동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5%로 올렸습니다. 법 하나가 막히면 다른 법으로 압박하는 이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치 비교가 아닙니다. 일본이 790조를 내고도 왜 15% 관세를 감수해야 했는지, 한국은 왜 일본과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협상이 타결된 지금도 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 속사정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모르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는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트럼프가 관세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속사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바라보는 미국은 화려한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파산 직전의 가문과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7조 달러,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만 85조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1.2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까지 겹치며 미국의 지갑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외교 도구가 아닙니다. 텅 빈 금고를 채울 가장 빠른 현금 인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우방국의 주머니를 강제로 열어 수혈을 받아야 하는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건 자금 회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보기엔 세계 3위 경제대국.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정부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27.5% 관세 폭탄을 그대로 맞았다면 도요타와 혼다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고 퇴출당했을 겁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이 운영하는 펀드에 선불로 입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의 이면에는 독소 조항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 정부가 결정합니다. 이익이 나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일본은 자기 돈을 내고도 경영권과 이익을 모두 빼앗긴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받아낸 숫자가 고작 15%였다는 사실입니다. 790조를 바치고도 여전히 15% 문턱을 넘어야 차를 팔 수 있는 나라. 일본 내에서 이게 협상이냐 강도질이냐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굴욕적인 모델이 한국에도 표준이 되어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무릎을 꿇으면서 트럼프의 입맛은 더 까다로워졌고 한국을 향한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3,500억 달러. 수치만 보면 일본보다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체급에 대입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의 투자액은 그들 GDP의 4% 수준,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우리 GDP의 6.5%를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동성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없이 이 돈을 전액 현금으로 꺼낸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와 삼성전자라는 두 가지 숙제가 더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법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현지 생산과 별개로 한국에서 건너오는 제네시스 같은 고부가가치 차량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려 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전부 미국으로 옮긴다면 국내 공장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고
수십만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산업 공동화가 닥치게 됩니다. 투자를 해도 관세를 맞고 안 하면 시장을 잃는 외통수렸습니다. 반도체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일본은 자동차만 지키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한국에는 반도체라는 더 크고 복잡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술 더 떴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한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한 기업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관세가 붙으면 가격을 올리거나 현지 생산으로 버틸 여지라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다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평택 이천 공장에서 만든 D램이 미국 빅테크의 AI 서버를 돌리고 있는 이 구조, 그 구조 자체를 끊겠다는 게 트럼프의 속셈입니다. 우리가 500조를 바치더라도 반도체는 안보 문제니 별개라고 선을 긋는 순간 돈도 뺏기고 반도체 시장도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미국이 전액 현금 선불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협상단은 버텼습니다. 외환 시장을 지키기 위한 연간 한도를 관철시켰습니다. 투자 대상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도 명문화했습니다. 일본이 트럼프에게 투자처 결정권을 통째로 넘긴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최종 합의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3,500달러 중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 나머지 1,500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간 투자 상한을 2천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결과를 보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본은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즉시 말했습니다. 다른 법으로 10%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이미 협상이 끝난 한국에도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위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법 하나가 막히면 다른 법으로 압박하는 이 게임은 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통상 카드는 아직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압박은 또 다른 방식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질서는 이제 자유로운 경쟁이 아닙니다. 미국의 빈 금고를 누가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790조를 바치고도 투자처마저 빼앗긴 일본의 선택은 우리에게 잔인한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협상 타결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 위로 새로운 압박이 들어오고 법 하나가 막히면 다른 법이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번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제는 기업의 매출액보다 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관세의 파고를 넘고 있는지, 어떤 예외 조항을 따내고 있는지에 현미경을 대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독점적 기회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간 길을 무작정 뒤쫓지 않았던 이 나라의 선택이 결국 옳았는지 그릇됐는지 그 냉혹한 결과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회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 빚더미 위에 앉은 제국 미국의 처참한 내부 속사정을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